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인관계와 캠퍼스 적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 교수, 동기, 선배와 소통하기입니다. 아마도 대학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와 또 동기와 선배, 이런 다양한 대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 적응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1학년이 겪는 대학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적응의 과정을 함께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와는 뭔가 달라진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적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적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딱 들어오면 교수님들과 또 동기들과 선배들과 의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이제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수와의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건강하고 예의 바른 학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동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학생과 협력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배와의 소통입니다.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고 배우는 겸손한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특성상 관계를 중심으로 또 소통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 입학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을 텐데요.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관계 맺는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오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을 거고, 내가 알아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이제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죠. 자,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석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하셨고 또 많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을 텐데, 대학에 오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네, 스스로 출결 관리를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학교에 와야 되고, 또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제도 마찬가지죠. 누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출석, 결석, 또 과제를 관리하는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반 친구와 매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요. 같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좀 바뀌었어요. 그죠? 네, 강의 시간마다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수업을 신청한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 수업을 다르게 신청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복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강의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수업을 듣는 일이 생기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주로 학생들을 찾거나 선생님이 먼저 챙기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챙기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어쩌면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학생들은 아마 교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와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낯선 건 아무래도 교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선생님과 소통하듯이 했다가 아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교수님과 소통을 잘 하시려면 기본 예절을 좀 지켜야 됩니다. 자, 예절을 지키라는 말을 여기서도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불편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하면 수업 시간 전에 착석하시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면 아마 수업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수업 시간에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과 관련된 또는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충분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수업이 끝난 후에 또는 이제 면담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에 보시면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강의실에 있는 시간을 표시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곳에 시간을 표시해 놓았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교수님들과 소통을 하시면 교수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열려 계시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이메일을 보낼 때 기본적인 예의를 좀 지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학번과 이름과 과목명까지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를 밝히지 않고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한 과목만 수업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또 어느 수업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출석부를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고 네, 그래서 또 찾으면 또 동명이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과 소통하실 때 특히 문자 또 카톡 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학번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과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지를 먼저 밝히고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메일 작성 예시가 있죠. 네, 김땡땡 교수님 또 아니면 이제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건생활지도 수업을 듣는 2022 학번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교수님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되고 또는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네, 아마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또 즐겁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소통하실 때에도 기본적인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필요한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면담 시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제 마감 또 성적 관련 문의는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언제까지 마감인데 궁금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에게 뭐 카톡이든 문자든 메일이든 보내시면 되겠고 대신 보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자기가 누구고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를 밝히고 자기 안건이 무엇인지 과제면 과제, 성적이면 성적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시고 소통을 하시면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답을 또 충분히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건 이제 약간 이제 공부와 관련된 사무적인 또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친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들과 한번 연락해 보시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기와 함께 성장하기. 자, 건강한 동기 관계는 어떤 것일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점을 인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동기들과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로 여러분들이 지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먼저 손도 좀 내밀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남을 잘 돕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돕기는 잘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도 좀 내밀어 보시고 누가 도움을 주면 그것도 좀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 동기들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쩌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동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강점을 인정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관계, 함께 성장하는 관계, 또 손을 내밀면 먼저 손도 내밀어 보시고 또 남이 내미는 손도 좀 잡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관계하시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야 할 관계 패턴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관계 패턴. 비교와 질투로 관계를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자존감이 좀 낮은 경우 비교와 질투로 관계를 소모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과 비교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내가 많이 할애하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소모를 겪고 있다면 혹시 내가 열등감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아상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학교에 학생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심리검사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보시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수님을 찾아가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테니까요. 교수님을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험담이나 뒷담화를 즐기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뒷담화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남을 헐뜯고 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요. 관계에서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한 대화의 패턴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혹 학생들 중에는 SNS로만 연결되고 실제 대화가 없는 관계를 맺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난 이게 편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SNS로만 연결되는 관계보다는 실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화를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얼굴을 보고 관계하는 것이 대화하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 형성에서는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더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서로 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주거나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도와주기만 하고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하고 내미는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고 또 내가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한다면 네, 그것도 사실은 내 개인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선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는 나보다 한 발 앞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배는 훌륭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선배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배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배가 다 좋은 선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수 있죠. 동기하고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낼 수 있고 또 교수님들하고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낼 수 있는데 선배에게 인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면 좋은 것은 인사만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인사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리추얼입니다. 그래서 인사 하나만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선배를 만나신다면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눈인사도 하시고 또 가볍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가 있다면 또는 선배라고 인식된다면 처음에 인사를 통해서 관계를 열 수가 있겠고 그 인사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배들은 나보다 한 발 앞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질문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연한 질문보다는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아마 선배들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선배들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맞고 좋은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배들로부터 좋은 답변을 또 조언을 들었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언을 요청했고 선배가 조언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조언은 괜찮은 조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아마도 선배가 그것보다 더 좋아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언도 들어보시고 또 실천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또 조언이 도움이 됐으면 간단하게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기본, 사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꼭 선배와의 관계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내가 도움을 받은 이후에 문자든 편지든 이메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네, 특히 선배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갈등 해결과 소통의 기술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것보다는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교수님과 또는 동기들과 동료들과 아니면 우리 선배들과 갈등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아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너는 왜 그래? 보다는 나는 그때 상처받았어.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자, 나 전달법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어를 나로 해서 말하는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너라고 해서 너를 주어로 해서 말하지 마시고 너, 당신 이런 주제를 이것을 주어로 말씀하지 마시고 주어를 나로만 바꿔서 말씀하셔도 관계는 더 좋아지고 갈등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갈등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주어로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지속하자. 자,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반박하지 말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경청에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적극적 경청은 피드백을 포함하는 듣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듣는 거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적극적 경청의 과정입니다. 또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선택적 경청을 많이 하죠. 이건 부정적 의미에서의 선택적 경청인데요. 예를 들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택적 경청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선택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말을 할 때는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는 집중을 빼주는 겁니다. 네, 관심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유의미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죠. 화가 난 순간에 바로 말하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가 바뀌거나 장면이 바뀔 때 5분 정도 쉬었다가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잠시 멈추었다가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유익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화해의 용기를 가지시면 더 좋겠어요. 자, 먼저 사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화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별과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점수만 받아가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역할 분담표를 만들어서 각 사람의 기여도를 가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험담을 들었을 때 당사자에게 직접 단둘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죠. 내 말도 맞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상담센터를 찾아가시거나 담당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더 전문적인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수님과 대화하실 때는 예의와 구체성을 갖추어서 소통하고 이왕이면 면담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기와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선배에게는 먼저 인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 하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네, 나전달법. 네, 그래서 주어를 나로 해서 말하면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고 대화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갈등은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사인을 주면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갈등이 생길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 또 잘 듣는 것. 물론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을 잘하고 싶으시면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캠퍼스에서 피어나는 또 하나의 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배운 소통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에서 바로 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